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 분도 있고, 1차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뭐 경제학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또 쉬지 않고 또 계속 행정법을 하셔야 되니까, 또 걱정되기도 하면서도 또 계속 힘내서 하시기를 또 응원 드리고, 일단 올해는 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게 굉장히 큰 변화 중 하나인데, 뭐 그것이 우리 시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뭐 미칠 거냐. 특히 이제 행정법 총론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손볼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올해는 행정법 총론 부분, 특히 행정기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을 좀 할 필요가 더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항상 그래왔지만, 올해는 더 최신 판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뭐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2019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2019년에 2018년, 19년 이 두 해를 정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2018년이면 이제 올해가 2020이 되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기 딱 좋은 때가 됐고 또 2019년은 워낙 그 행정법 전반을 막 뒤흔드는 판례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최신 판례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실을 수밖에 없고 뭐 기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공법학자들, 특히 행정법학자들이 이제 출제함에 있어서 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몸을 사린다는 얘기는 문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주어진 판례, 그냥 가까이 있는 판례를 가지고 응용해서 만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니까 창작 문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 문제 그런 게 좀 있을 거여서 어쩔 수 없이 최신 판례를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강의 객서가 전년도하고 좀 달리 올해 최신 판례에 대한 비중을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 제가 아마 다음 시간,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아마 도착할 것 같은데 좀 더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행정기본법을 반영한 핸드북의 그 추록을 제가 만들어서 아마 좀 이따 올라올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받으신 것 같은데 행정기본법을 반영한 그 해보니까 많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바뀌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여러분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추록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강의할 때 또 공부할 때 참고하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다 혹시 갖고 있나요? 그 행정 그 우리 첫날 그 기본법 먼저 좀 하고 싶은데 행정 기본법 자료 지금 아직 못 받은 분도 있지 이게 다 받았나요? 받으셨나요? 못 받았죠? 어떡하지? 자, 뭐 같이 공통되는 책 자료가 있으면 좀 보면 좋을 텐데. 일단 저도 하나 주세요. 그 행정기본법 잠깐 그 봅시다. 그 이번 자료 같이 받으시면서 아마 계속 복사기 돌리고 있을 거예요. 복사기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시킬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과서 순서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면 6페이지 그 8조 8조 법치행정이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보는 그러니까 몇 가지 조문들은 숫자를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를 같이 그러니까 우리 마치 행정소송법 조문 외우듯이 지금 보는 것들은 우리 조문 숫자를 좀 외워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 교수들 사이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어떤 공론이 형성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8조의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을 일단 선언하면서 앞부분이 법률 유보 원칙이죠. 법률 우위 원칙이고 뒷부분이 법률 유보 원칙. 그 앞부분에 행정 적용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 법률 우위 원칙. 그 다음에 뒷부분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그 기타 중요한 사항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는 법률에 근거한다. 뒷부분이 법률 유보 원칙. 이 법률 유보 원칙은 중요사항 유보설에 따라서 입법된 것으로 보여지고,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고, 다만 이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이 그냥 실정법에 반영되어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사실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을 답안에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을 언급할 때가 있긴 할 텐데, 뭐 그럴 때 이제 행정기본법 8조를 언급하면 되겠죠. 8조 법치행정의 원칙. 8조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 유보, 법률 우위가 있다. 8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출발이 구조가 비례 원칙이 아니고 평등 원칙부터 출발하죠. 이런 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의 어떤 의중이 드러나죠. 일단 비례 원칙보다 평등 원칙을 더 우선 놓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조가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 헌법에도 있잖아요. 11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평등권이고 평등의 원칙을 우리 행정법의 법원칙으로 선언하고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면 안 된다. 평등의 원칙.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평등의 원칙으로 그냥 다 반영이 돼서 흡수되어서 들어갔다. 그래서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이제 그건 사실 법리라고 보통 말하는데 원칙이 아니고 법리라고 하는데,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는 이제는 평등의 원칙 한 내용이니까, 개인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를 법원칙으로 격상시켜가지고 답안에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을 좀 쉽게 풀면 이 법원칙은 말 그대로 원칙이죠. 원칙. 최상위 원칙. 행정법을 해석할 때 이렇게 따라가라. 이 원칙인데, 이 원칙하고 법리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는 원칙의 하위,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옛날부터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를 마치 법원칙처럼 격상시켜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그 입장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를 뭐 답안에 굳이 언급하는 것은 이제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가능하면 평등의 원칙으로 포섭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 특히나 이게 좀 이제 약간 법철학적인 내용인데, 법원칙과 법리는 레벨의 차이가 있거든요. 법원칙이 더 상위고 법리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를 법원칙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행정 영역에 있어서 해석하는 규범으로 활용하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차원에서 접근했던 문제들을 평등의 원칙, 우리가 기본법에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달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법의 내용을 언급할 때는 평등의 원칙으로 언급을 하고,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는 쓰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꼭 말할 때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다, 법리. 이거는 원칙이 아니고 법리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의 결론은 뭐냐면, 저는 이제 법리는 법원칙보다 한참 밑에 있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법원칙 차원에서 이렇게 이른바 옛날에 이제 논했던 행정법의 일반 원칙, 지금은 이제 행정의 법원칙이라고 하잖아요. 표현이 바뀌었잖아요. 행정의 법원칙, 옛날에 일반 원칙. 그래서 이 법원칙을 언급할 때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를 같은 레벨로 두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그동안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를 풀어왔던 사건도 있잖아요. 그 논의를, 그런 문제들을 풀 때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일반 법원칙, 이거를 놓고 그걸로 접근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핸드북의 그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부분을 평등의 원칙으로 바꿔가지고 이번에 그냥 그걸로 풀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제는 그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을 좀 자제하고, 가능한 평등의 원칙으로 옛날에 풀어왔던 사건들을 접근해 가시는 게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제도적 처분 기준이 시행규칙에 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판례는 얘를 법규성을 부정하고 재량준칙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제도적 처분 기준에서 뭐 A라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3개월 영업정지를 그동안 해왔는데, 뭐 나한테만 5개월 영업정지했다, 6개월 영업정지했다,
뭐 이런 거 우리 문제 그동안 풀었을 때 보통 이제 행정의 자기구속의 뭐 법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표현도 오락가락 하면서 그걸 많이 풀어왔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뭐 평등의 원칙을 풀자는 얘기죠. 왜 특별한 합리적 기준도 없이 왜 같은 사건을 다르게 취급하느냐. 그래서 헌법이란다. 행정기본법 즉 구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할 수 있죠. 그러나 합리적 이유가 없이 차별하지 말라 하고 있는데 차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법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로 접근했던 문제들이 아마 이제 다 평등의 원칙으로 다 흡수돼가지고 평등의 원칙으로 풀면 된다는 거. 뭐 그렇다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뭐 폐기할 거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거를 활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란 얘기죠. 요걸 평등의 원칙으로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좀 수험적으로 우리가 좀 테크닉적으로 좀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 옛날에 또 계속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행정의 자기구속의 뭐 법원칙이다 또는 뭐 원칙이다 법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과연 남용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돈했다는 점에서 우리 수험자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비례원칙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례원칙 그대로 적필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뭐 여기 표현이 별로 안 나와서 그렇지 적필성 원칙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거 뭐 똑같아요. 그래서 10조 비례원칙 10비 해서 외우던지 하여튼 외워버립시다. 두 문자로 외우던지 뭐 10비 해서 외우던지. 자, 비례원칙은 1호가 적합성, 2호가 필요성, 3호가 상당성 순서대로 되어 있죠. 목적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 그 다음에 2호 최소한도에 그칠 것, 3호가 이익 형량 이렇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례원칙 적필성. 그 다음에 11조의 성실 의무, 이 성실 의무는 신의 성실 원칙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권한남용 금지 원칙은 뭐 모든 법의 법원칙이기 때문에 이 11조에 집어넣는데 이 11조를 여러분이 뭐 수험적으로 활용할 일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어차피 11조 1항에 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이 행정청에게 주어지는 신의 성실 원칙은 신뢰보호 원칙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래 신의 성실 원칙이 우리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 신의 성실 원칙은 일반적인 신뢰보호 원칙과 달리 행정청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신의 성실 원칙이 의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시다시피 11조를 보면 행정청은 이렇게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그래서 행정청 측에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 신뢰보호거든. 신뢰보호. 이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행동하라 그 말이니까. 그래서 11조에 성실 의무를 뭐 답안에 우리가 언급할 일은 거의 없어 보여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뭐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어차피 신뢰보호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한남용 금지 원칙은 사실은 우리 뭐 물론 여기저기 다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우리 행정법 사례 문제 풀 때. 그래서 11조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것저것 뭐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크게 활용할 일은 없어 보이니까 11조로 외워둘 필요는 없겠고